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에버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콘테 감독이 부임 이후 두 번째 경기이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데뷔전이었는데요. 누누의 스타일에서 벗어나 자신의 축구를 시도했지만 아직 완전히 그의 축구를 구현하기는 어려웠겠죠. 경기 끝나고 가장 많이 지적받는 요소 중 하나는 역시 유효슈팅 제로인 부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은 콘테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로셀소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기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0이지만 위협적인 상황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공격에서 아쉬운 측면은 존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다시 콘테를 통한 변화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감독이 부임하고 두 경기 만에 팀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마치 단추를 채우듯이 하나하나 순서대로 일 처리를 시작할 텐데 우선 고질적인 수비 문제를 먼저 손보기 시작했다고 보입니다. 토트넘은 누누 감독이 이달의 감독상을 받았던 8월을 제외하면 9월부터 누누 경질 전까지 거의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량 실점이 많았죠. 크리스탈 팰리스전 3실점, 스타드 렌과의 경기에서는 2실점, 그 다음 경기였던 첼시전에서도 3실점,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2실점,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는 다시 3실점, 심지어 무라와의 경기에서도 1실점,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도 1실점,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도 2실점, 비테세와의 경기에서도 1실점,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도 1실점, 맨유와의 경기에서 다시 3실점. 누누는 감독상을 받은 이후에 토트넘 총 11경기 중 10경기에서 모두 실점했습니다. 거의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했다고 봐야 하고 11경기에서 총 실점이 무려 22골로 매 경기당 2골씩 내어주는 심각한 수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콘테의 토트넘 데뷔전이었던 비테스전에서 다시 2실점. 하지만 어제 에버튼전에서 정말 금쪽 같은 클린시트를 해냈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첫 무승부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몇 번의 경기에서 계속해서 클린시트를 기록하면 수비의 안정감을 찾게 될 것이고 그 다음 공격에서의 실마리도 좀 더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경기를 보면서 공격이 답답하긴 했죠. 특히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이런 답답함이 생겼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입니다. 공격수의 히트맵이라고 할 수 없는 형성입니다. 하프라인 아래쪽에서 가장 많은 분포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무척 수비적으로 내려왔었다는 이야기죠. 이 위치에 주로 자리 잡은 선수가 공격을 시도해서 득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 무리입니다. 그래서 공격에서 많은 활약을 할 수가 없었고 그건 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과 케인, 둘 모두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토트넘의 공격은 대체 누가 한 것일까요? 바로 양쪽 윙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길론과 로얄이 좌우에서 골라인 근처까지 올라가며 활발한 침투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둘의 사이드 공격 마무리에 있어서 세밀함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다른 문제는 어찌됐건 측면을 붕괴해도 결국 마무리는 중앙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정을 지을 선수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의 장기는 뒷공간을 빠른 속도로 침투하는 것인데 공격의 패턴이 측면에서 오는 크로스라면 손흥민의 장기가 발휘되기 힘든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케인도 최근 좌우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헤더로 받아서 마무리 지은 지 너무 오래됐죠. 이 패턴은 토트넘의 주 득점원인 손흥민과 케인에게 그다지 효율적인 공격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콘테는 이 방법을 고수한 것일까요? 저의 소견으로는 3-4-3 포메이션에서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두 명의 미드필더, 바로 호이비에르와 스킵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스킵, 풍부한 활동량으로 열심히 수비를 커버해주는 선수입니다. 호이비에르, 마찬가지로 파이팅 넘치게 중원에서 압박을 가하며 다소 불안한 토트넘 3백 앞에서 수비를 매우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선수의 공격 시 전진 패스가 너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두 선수지만 둘 중에 한 선수도 아니고 두 선수 모두 전진 패스가 약하기 때문에 토트넘의 장기,
손흥민과 케인의 특기인 역습을 통한 빠른 공격 전개 시에서 전방으로 볼의 전진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 된다는 것이죠. 어제 경기에서도 역습 상황에서 스킵과 호이비엘의 전진 패스가 상대 수비에게 잘리는 장면이 수차례 나왔습니다. 그나마 전진 패스 능력이 있는 루카스 모우라도 드리블에 실패하거나 공을 길게 끌면서 역습 템포를 만들어주지는 못했죠. 그리고 상대도 손흥민과 케인을 막기 위해서 중원에서 두 선수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 손케는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양쪽 윙백을 주로 활용했지만 마무리까지 연결되기에는 부족함을 보여줬던 것이었죠.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도 중원과 좌우를 넘나들면서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했던 토트넘의 모습은 당분간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이 방법을 콘테가 전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팀이 견고하고 단단해지기 위해서 공격과 수비, 이렇게 둘 중에 한 가지에 먼저 역점을 두어야 한다면 응당 그 선택은 수비일 것입니다.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토트넘은 그동안 너무 많은 실점을 했습니다. 경기당 2실점이라니. 이 상태로는 다음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도 못 나갈 실력입니다. 콘테는 이것부터 해결하고 싶을 것입니다. 백스리를 벤 데이비스, 에릭 다이어, 크리스티안 로메로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스킵과 호이비에르를 동시에 기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수비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준급의 백스리 자원과 윙백의 보강이 생기지 않는 한 스킵과 호이비에르를 동시에 기용하는 것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수비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보인다고 판단이 되면 그 시점에는 3-4-3 시스템에서 중앙에 공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공미를 집어넣고 윙포워드를 한 명 줄이는 3-5-2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그 중원 미드필더로 은돔이 올지, 로셀소가 올지, 되살아난 알리가 올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할 것 같네요. 우선 몇 경기 더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하부 공사부터 단단하게 다지고 싶어하는 콘테. 시급하게 그 수비의 안정감과 조직력이 자리 잡아서 최대한 빨리 공격에서도 활로가 보이길 바랍니다.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기간 이후의 토트넘 첫 상대는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펼쳐지는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입니다. A매치 휴식기간 동안 콘테가 그 해법을 보다 빠르게 찾아내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으니 건강 유의하세요. 역시 I guess.